그래서 파이어플라이어랜드에 왔어요. 반딧불이들이 나와요. 반딧불은 제 몸으로 빛을 내나니 스스로 뭐 이런 말씀도 여기서 생각이 나요. 네. 어? 반딧불도 지 몸으로 하는데 네 스스로 뭘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말씀도 여기서 생각이 나고, 그리고 반딧불이가 또 다른 비밀을 알고 있어. 세상 모든 부수를 다스리시는 코드 1번이죠. 그리고 2번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7번개님. 여기서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다. 칠수, 숫자 7, 소원. 이거는 우리 민족의 코드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북두칠성이 과연 어떠한 존재였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별로 우리 민족은 인식을 했다. 네. 그래서 이게 참 얘기하면서도 참 기가 막히고 약간 어이가 없고 그래요. 네. 너무너무 이렇게 잘 그려놓을 수 있나? 네. 네. 하늘에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칠성이 있고 그 기운을 받아 인간의 얼굴에는 7개의 구멍이 있다. 그리고 생명이 칠수의 주기로 펼쳐지고 정성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할 때도 7일 단위로 21일, 73, 21, 77, 49의 주행 주기로 수행을 이렇게 한다. 그리고 정식적 깨달음의 최고조에 이르게 하는 그런 숫자를 49일이라고 한다. 예. 뭐 이게 이제 신성한 수의 과학이라는 비밀 그런 책에도 나오고요. 뭐 인류를 구원하는 것도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땅에 7천사도 나오고, 뭐 이게 뭐 칠수가 아닌 그 문화가 없을 정도로 이게 쫙 칠수로 펼쳐져 있어요. 예. 북두칠성이 소원을 들어주는데, 이제 북두칠성 7개의 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을 탐낭, 거문, 녹존, 문곡, 염정, 무곡, 파군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괴작, 관행, 화보표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별, 그러니까 우리가 국자 맨 처음이죠. 요 별이 복을 주관하는 복을. 그래서 사람들한테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복을. 그러니까 좀 예전 소원 성취를 해주는. 네네. 이제 그래서 예, 칠성님한테 빌었던 게 이제 그거죠.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 검은성이 높봉하고 벼슬을 내려주고, 그리고 문곡성이 한의 모든 권리, 그래서 판사, 검사 이런 직을 이 기운에 받으면은 그걸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염정성은 북두칠성의 중심을 잡아주는 별이다. 예,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땅의 통치자로 하여금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무곡성은 천성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파군성은 군대 총사령관격으로서 이제 여기 이게 나와요. 여기 보면은 무곡성이 네. 벼락을 관장한다 이래요. 벼락. 무곡성. 네, 그는 아니 기록에 보면 강감찬 장군이 무곡성에서 왔다는 얘기도 있고 문곡성에서 왔다는 얘기도 있고 두 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문곡성이 온 걸로 얘기는 들었는데, 근데 하여튼 여기에는 천부인을 잡고, 이게 무곡성의 신장이 천부인을 잡고 상진님의 명을 받들어 벼락을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옥초경에서는 이 무곡성을 구천, 응원, 내성, 보화, 천종이라고 한다. 뇌성이 바로 무곡성에서 부이는 신장이다. 48장인가? 그 중에 네, 48장에 이제 한 명이네. 네. 이제 이걸 이제 대순진리에서는 구천, 응원, 내성보와 천조를 상제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잘못 오도를 하고 있는 거죠. 천상의 그 48장 한 명을 하나님의 명칭으로 쓰는 이런, 정말 이건 정말 할 수 없는 그 신도에서는 그렇죠. 허락하지 않는 참 진리 근원을 그 죄악이죠. 그래서 이제 내성벼락 장군이 아마 이 무곡성의 장군인 것 같고요. 그리고 파군은 뭐냐면은 군대의 총사령관격으로 천추성의 명을 받아 번개를 만드는 일을 한다. 또 그런 게 있네. 그래서 북두칠성은 지구와 인간의 지적 기륭합국의 전권 행사하는 가공할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거 보고 놀란 거예요. 제가 사실은 아니, 번개하고 북두칠성하고 관계가 있나? 난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 근데 이걸 보니까 북두칠성 한건 하셨네. 북두칠성에서 벼락하고 이거를 번개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신장들이 그 신장들이 주역에서는 중래 진깨라는 게 있어요. 진깨. 진깨가 우레레자 해가지고 우레가 천둥번개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천둥번개라고 하는 이제 우레를 뭘로 말하면은 이제 하늘의 소리, 하늘의 어떤 은택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이 인간의 어떤 무지몽매함을 깨우기 위해서, 잘못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 꽹가리가 그 번개 아닌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늘의 소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이제 하는데 번개를 그렇게 이제 주역에서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번개가 바로 하늘의 소리지. 하늘의 소리를 지상에 알리는, 인간들을 깨우게 한, 일깨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리로 작용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뭐 오늘 뭐 번개면 미쳤는데요. 제일 중요한 얘기는 다 하시네. 번개면 미쳤는데요. 아니 그 내가 그래서 대단히 좀 놀란 게 그거 보고 뭐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거 이제 성구를 몇 개 쭉 훑을게. 지금 말씀하신 게 성구랑 연결돼서 네네. 상제님께서 도전 7편 89장에 하루는 우레와 번개를 크게 일으키시며 말씀하시기를 뒷날 출세할 때는 어찌 이러할 뿐이려 천지가 진동하고 뇌성이 대작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상제님이 나중에 이제 실제 네. 그 본래 본 모습으로 이제 오실 때 네. 이렇게 이제 뇌성과 우레와 번개가 막 이렇게 대작한다. 이런 말씀도 쭉 있고 상제님께서 당신님이 이렇게 무슨 일을 하실 때 그거에 대한 표징으로 번개를 내리시는 게 도전에 숱하게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뇌신에게 명령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상제님께서 이제 박공우 성도가 있을 때 이제 하신 얘기인데, 네. 뭐 신원일 박공우가 서너 사람을 데리고 어디 고부 살포정이 주막에 들어가시는데 갑자기 우레가 일어나고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집을 내리치래. 방 안의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막 벌떡 떨고 하는데 상제님께서 공중을 하여 이놈아! 즉시 어지러운 번개를 거두어라 하고 큰 소리로 꾸짖으니 번개가 바로 그쳐.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상제님께서 어떤 걸 표징하시거나 네. 뭔가 이렇게 상으로 보여주시거나 네. 또는 벌을 주시거나 할 때도 이제 번개, 이 기강을 세우거나 뭐 이렇게 천지에 뭔가를 이렇게 세우실 때 정도를 세우실 때 네. 천둥번개가 항상 이게 동반한다. 예. 충재를 이제 없앨 때, 그러니까 이제 해충을 없앨 때도 이 번개를 내려서 하시기도 하고, 네. 이 농사가 잘 안 될 때 농작물을 이렇게 일깨울 때도 번개를 치고 천둥을 치신 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는 뭐 네. 말씀하셔서 읽어야 되겠네요. 네. 3편 58장 신축년 이후로 연사는 내가 맡았다. 7월에 쌀값이 오를 뿐더러 농작물에 충재가 심하여 벼가 썩어 문드러져서 인심이 불안하거늘 상제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르시기를 신축년 이후로는 연사를 내가 맡았으니 금년 농사를 잘되게 하여 백성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리라 하시고 우레와 번개를 크게 일으키시니 수일이 지나지 않아 충재가 그치고 이해의 농사가 크게 풍등하여 온 들에서 풍년을 노래하더라. 네. 이게 완전히 뭐 번개를 때려서 그 흉년이 들 거를 완전히 대세를 바꿔놓으신 거죠. 네.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네. 4편 85장인데요. 하늘의 신들을 꾸짖으시는 인존 상제님의 권능이라는 제목이고요. 이에 6월에 중복날에 상제님께서 대흥리 부근에 접질이 주점에 가시어 경석을 비롯한 여러 성도들에게 이르시기를 오늘 번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충재가 생겨서 농작물이 큰 해를 입으리니 잘 살피라 하시거늘 모두 주의하여 날이 저물도록 살피되 번개가 나지 아니하는지라. 번개가 안 난 거죠.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꾸짖으시기를 천지가 어찌 생민의 재앙을 이렇듯 돌보지 아니하느냐. 내가 이제 밀록을 내리리라 하시고 마른 집 한낱을 무명지 길이로 끊어서 화로에 꽂아 불사르시니 벼랑간 북방에서 번개가 일어나니라.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북방 사람만 살고 다른 지방 사람은 다 죽어야 옳겠느냐 하시며 다시 하늘을 향하여 꾸짖으시니 사방에서 번개가 번쩍이거늘 한식경쯤 지나 그치라 명하시니 사방의 번개가 곧 그치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충해를 없이 하였으니 금년 농사는 풍년이 들어 만백성이 즐겁게 살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 이제 속설에 어른들이 네. 그 여름에 이제 번개가 많이 치면 네. 농사가 잘 된다. 뭐 이런 얘기 갖고 벌레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는 이제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실제 네네. 그렇게 들으면서 컸는데 이것이 개벽이다 상권의 루스 몽고메리의 예언을 보면 우리들 사이의 이방인인가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 책이 나오는 건데 네. 오염된 대기가 이제 네. 지금 심각한데 지금도 미세먼지로 이게 난리도 아니잖아요. 네. 이건 대책이 없어요. 네. 중금속이 그 안에 이제 떠다닌대요. 그게 바로 뇌로 들어가서 죽는다고 하는데 네. 병 걸리고 그런데 몽고메리가 뭐라고 얘기냐면 이 극이동 이후에 대기 오염의 문제 해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개벽 후에 뭐 이거는 이제 개벽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지구에 내려오는 외계의 존재들이 공해로 찌든 지구 대기를 말끔히 청소하기 위해 전기 폭풍우를 일으켜 오염된 구름을 흩어버리는데 이때부터 지구는 신선하면서도 맑은 대기로 가득 찬 정말로 살기 좋은 환경으로 탈바꿈된다라고 돼 있어요. 전기 폭풍. 네. 이게 아무래도 이 벼락이 어마어마하게 치면서 이제 지구의 어떤 이런 오염된 것들을 쓸어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네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네. 번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가 이제 플라즈마 상태를 말해요. 네. 플라즈마 상태 고체, 액체, 기체 이외에 제사의 상이죠, 상태인데 이 플라즈마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체를 더 네. 고도로 온도를 높였을 때 이게 그 원자하고 전자가 분리돼 버리는 거거든요. 원자핵하고 전자가. 이제 그래서 입자들이 따로 노는 이렇게 전자가 이게 따로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광명의 어떤 뭐 스프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주 처음 상태도 이런 상태였다고 그래요, 처음에. 그래서 이것이 플라즈마 상태에서 이게 뭉쳐가 처음에 수소가 생기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또 다시 뭉쳐서 헬륨이란 더 무거운 거. 이게 핵융합이 핵융합.
핵융합 발전이 이건데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네. 전 세계에서 만드는 게 인공태양을 만들잖아요. 네네. 태양도 플라즈마 상태로 해서 수천만 도 오기 때문에 K스타. 예, 그리고 이제 K스타 지금 인공태양도 1억도까지 올려가지고서 와우. 플라즈마 상태를 가둬가지고 그 원자가 그 가벼운 원자에서 무거운 원자가 될 때 나오는 그 중성자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 열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플라즈마 상태인데 이 네. 번개가 바로 플라즈마 상태라는 거예요. 번개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쓰레기 대란이 됐죠. 쓰레기 대란이 된 게 중국에서 쓰레기를 안 가져가니까 네. 그걸 갖다가 어떻게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바다에도 버리고 뭐 묻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막 산처럼 막 쌓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가. 그 우리나라가 요번에 이제 필리핀에 몰래 보냈다가 다시 지금 필리핀에서 난리 나가지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다시 지금 그 돈 들여서 국제 망신을 당했거든. 다시 들어오냐고. 근데 이제 그 쓰레기 처리법 중에 하나 뭐가냐? 플라즈마 네. 처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플라즈마 실제 있구나. 실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개발을 했고, 그래서 그 쓰레기를 화력 발전해서 태우는 게 아니라 이걸 더 열을 가해가지고 완전히 플라즈마 상태로 만드는 이제 그걸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물질 단위가 아니고 그냥 입자로 그냥 다 그냥. 네, 그렇죠. 아까 그러니까 와우. 그 이제 그 안 좋은 대기 오염 공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땅에 바다에 이런 거를 갖다 플라즈마 상태로 해가지고서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네. 플라즈마 상태가 되면 이게 순수 어떤 에너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순수 상태 어떤 그런 이제 잡티가 없는 그런 건지 네. 이 플라즈마 상태로 해가지고 물을 거기다가 쐬면은 이 물의 성분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이제 뭐 이걸 뭐 논문을 냈다고 해서 실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네. 이게 이제 그 플라즈마 이온수라 해가지고 네. 이걸 농작물 같은데 주거나 하면은 농작물이 더 잘 자란다는 그런 연구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번개가 쳤을 때 네. 이런 충재가 없어지고 어떤 대기가 오염된 게 없어지고 농작물이 잘 자라 그러는 것이 이 플라즈마의 어떤 기운을 받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좀 생기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찾아보니까 네. 대머리 그것도 뭐 오. 플라즈마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치료요? 홀랑 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건 저온 플라즈마라는 게 있더라고. 근데 뭐 잘 모르겠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걸 아직 일상생활에 이용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지금. 아쿠아맨에서 물을 플라즈마 상태로 해가지고. 플라즈마 건이 나오죠. 그쵸. 플라즈마. 그게 그거죠. 물을 그 총에 넣으면 플라즈마 광선이 발사되죠. 그래서. 막강한 에너지가 돼서. 근데 제가 볼 땐 그것도 우주 원리적으로 물이 이게 에너지로 바뀌는 우주 원리적인 측면도 그것도 어느 정도는 반영돼 있어요. 실제 이제 물 속에 수소 에너지를 지금 쓰는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이건 좀 다른 건데 네. 찾다 보니까 저것도 나오더라고. 네. 플라즈마 이게 우리 그 돔처럼 이렇게 안 네. 보이는 방어막을 만들잖아요. 방어막. 네. 예. 이제 어디다가요? 옛날에 그 저기 우리 아틀란티스 뭐 이런 태권 부위 것도 있고. 같은 데 그런 거 보면 옛날에 방어막을 막 치고 네, 있는데 네. 네. 그거를 플라즈마 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미국에서 만들고 있대. 실제로 만드는구나. 군인들이 만든. 아니 근데 아니, 그게 SF. 진짜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게 떴어. 이미지로 떠 있더라고. 스타워즈인가? 안에 뭘 넣는 건가? 아니 근데 저건 있으니까 지금 뭐 저런 것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주에 쓰레기 많잖아요. 우주 쓰레기도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플라즈마를 싸가지고 그거를 이동시켜가지고 지구로 떨어뜨려서 태우는 그거는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라즈마라고 하는 거 용도가 네.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용도가 있고 사실 그 빛을 우리가 이제 번개빛을 사용하는 거지. 그래서 신기하다. 번개와 관계된 게 상제님의 어떤 명에 의해서 네. 뭐 뇌신이 또 벼락신장이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데 서양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상징을 하고 있는 신이 제우스죠. 제우스. 네. 번개를 지닌 독수리를 총애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것이 개배의 책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렇게 푸른 게 나오죠. 이제 뭐 너무 긴 내용이라 진짜 짧게만 얘기하면 네. 크로노스가 먼저 있고 자기 새끼를 낳으면 막 잡아먹다가 제우스가 나왔고 근데 제우스의 머리에서 뭐 아테나라는 신도 나오고 뭐 아폴론도 나오고 그다음에 무사이라는 이런 신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네. 어쨌든 이게 제우스 신이 이 번개라 이렇게 상징되고 그리고 실제 제우스가 로마 신화에서 주피터라고 하니까 별로는 목성이거든요. 목성. 그러니까 이 복희팔계에서 볼 때 진꾀가 이제 번개로 이제 표상되잖아요. 진꾀가 이제 번개예요. 번개. 근데 이 번개가 비우자의 밭전자인가? 밭전자일 거예요. 그죠? 이것 보면 비의 밭. 이것도 뭔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제우스는 네. 번개를 총애했는데 이게 동서양의 그 신화적인 거와 그 역학이 다 만나는 거예요. 다. 예? 진꾀로 이렇게 제우스의 상징이 진꾀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도사님께서 얘기하셨냐면 이건 네. 이제 우주변화 원리에도 이제 한동숙 선생이 얘기하신 거지만 네. 제우스가 만물의 탄생 과정에서 작용하는 조학 기운은 목의 정신을 상징한다. 목 기운. 그러면서 이제 목화직이니까 목에서 네. 목생화해서 네. 불 기운까지도 이렇게 이어지는 게 왜냐하면 제우스를 통해서 나온 제우스의 자식이 아테나와 아폴론인데 네. 아폴론은 벌써 태양신이고 네. 그리고 아테나는 이게 이제 여신인데 음양의 이제 두 가지 불을 상징한다. 그래서 아테나는 이화, 그러니까 이칠화가 이제 불인데 네. 이화와 아폴로는 칠화니까 그 이칠화를 이렇게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목에서 목생화하는 모습을 이렇게 상을 이렇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그리스 신화 자체가 이제 그런 우주 원리로 돼 있다. 앞에 얘기했던 제우스의 아버지는 이제 크로노스는 이제 그 혼돈. 이면서 이제 알 수 없는 그 경계를 얘기를 하니까 그건 신무국으로 딱 이렇게 미정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제님 자리고 제우스가 이게 이제 목기운으로 이렇게 이제 번개를 상징하니까 벌써 상제님께서 벼락신장을 이렇게 이제 시켜서 이제 번개를 치는 그런 말씀하고도 여기서 다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주 원리가 형상화돼서 나가는 모습이 그리스 신화에 다 들어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여신이 여기서 무사이라는 여신이 있는데 무사이 또한 이제 크로노스의 이제 대행자로 그리스 신화에서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10토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종도사님께서 얘기하신 거죠. 이게 번개와 관계돼서 네. 어디까지 가는 거야, 우리? 그러니까 이제 주역에서는 이제 동래진괴라고 네. 해서 좀 전에 했던 그 진괴를 동방괴, 동방이라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진국이 네. 이제 그 진을 그 글자 진짜를 쓰네요. 그 진짜죠? 대진국의 진짜가 제가 알기로는 그 진짜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제 동방진짜로 해서 네. 이 대진국이라는 말을 그렇죠. 예, 썼고, 동방진짜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동북방은 우리나라 지금 이 한반도인 간괴로 지금 네.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진괴가 동방괴로서 이제 목기운을 뜻해요. 이제 동방이 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8괴를 오행으로 배치하면은 거기가 이제 네. 목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물이 탄생할 때도 네. 음과 양이 만날 때는 네. 번개가 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전기적인 그런 힘이 에너지가 들어와야지 양기운을 거기다 쐬줘야지 그것이 두 개가 합성이 돼가지고 음과 양이 만나서 거기서 생명이 탄생을 해요. 그래서 이 번개라고 하는 거는 목기운이면서 생명이 처음 탄생하는 거, 음과 양이 처음 만나는 걸 뜻하고, 그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수정란을 만들 때도 두 개를 할 때 이게 전기적으로 네. 전기를 쐬가지고 네. 충격을 줘가지고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게 하는 걸로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물이 만날 때는 그 음과 양이 만날 때는 에너지가 네. 방사되거나 흡수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전기적인 에너지로서 이렇게 되는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지구과학 시간에 네. 지구의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그래서 지구과학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가설들을 제시하는데 그 가설 중에 지구에 엄청난 이제 낙뢰들이 막 떨어지는데 물은 있었고 유기 성분은 일부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낙뢰가 떨어지면서 전기 충격에 의해서 유기체가 생겼다. 단백질 덩어리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게 나중에 미생물이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뭐 생명이 시작됐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거기도 역시 전기가 나와. 그래서 그 학설을 제시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물론 반론도 되게 많죠. 그렇게 어떻게 스프는 생길 수 있지만 유기체 스프는 생길 수 있지만 생명이 그렇게 쉬운 줄 아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작용에 대해서도 전기가 벌써 작용을 한다. 네. 번개의 어떤 힘 이런 게 작용을 하고 뭐 저번에 우리 덕 선생님이 잠깐 얘기하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우리 네. 문명을 지탱하고 있는 게 에너지 전쟁 에너지 문제인데 네. 하나 번개가 떨어졌을 때 그 플라즈마 번개 하나만 제대로 건전지에 담을 수 있으면 뭐 지구 문명이 뭐 몇십 년을 쓴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주장이 있죠. 예,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는데 그 효율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기술과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실제로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못 갔을 뿐이고 마무리 단계로 가보면 네. 제나가 나와서 이제 요정의 길이 보여요. 그 요정이 이제 안내를 해요. 예? 근데 나잘란이 방해를 막 해. 근데 번개 파워로 계속 그걸 이렇게 뚫어. 그래가지고 나잘란은 결국 7번개님 가는 데까지는 못 와요. 네. 그리고 7번개님이 계시는 굉장히 높은 절벽 다리를 만나게 되죠. 거기서 무서워하는데 7번개님이 나타나서 그 모습이 수정이 떠 있는 모습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개수가 이제 6개의 개수가 있고 가운데 번개 마크가 있는 큰 이제 동그라미가 있다. 네.
이게 이제 벌써 칠수고 별로 볼 수 있는 북두칠성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되게 신비한 모습으로 돼 있는데 제가 아틀란티스 그 네. 애니메이션 디즈니에 나온 데서 보이는 하늘에 떠 있는 수정하고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이미지가. 그런 게 있고요. 오랫동안 기다렸단다. 너의 이름뿐이겠느냐?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것부터가 벌써 천상에서 너를 보낸 존재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돼. 예. 번개맨으로 이미 낙점을 찍어가지고. 천상에서 약속을 하고 내려왔겠지. 근데 인간 세상에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보통 너는 뭐대라 너는 뭐대라 하고 천상에서 이렇게 내려보낸다 이거예요. 명이 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이 명이라는 걸 가지고 천명을 가지고 온다. 근데 그거를 잊고 있다. 물론 이제 그쪽으로 이제 운명이 인도를 하고 조상 선영신들이 숱하게 움직이면서 그렇게 가겠죠. 예, 이런 문제가 여기서 또 하나 나오고 또 이제 일곱 번개님이 이제 소원을 들어주는 얘기가 나오죠. 선물을 주고 싶구나. 소원 말해보라 했더니 불이 나지 않게 해주고 그걸 했어. 비도 내려주세요. 비도 내려줬어. 근데 너를 영웅으로 만들어줄까 하면서 이 하여튼간에 이게 나타났는데 개벽 실제 상황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북두칠성은 곧 천지에 으뜸가는 성령이요. 신과 인간의 근본 생명이다. 어우, 어마어마해요. 북두는 하늘의 중앙에 머물면서 하늘의 지돌이이자 천지의 거울이다. 하늘이 북두칠성이 없으면 생겨나지 못하고 북두칠성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북두칠성이 없으면 밟지 못하고 북두칠성이 없으면 행하지 못하고 북두칠성은 헤아리고 살피는 현묘한 조화의 깃틀이다. 끝났어요. 이러면서 소원을 이루어주고 실제 이제 번개와 얘기를 해서 너에게 번개 파워를 내려준다. 인간에게 이제 실제 이제 그런 대행할 수 있는 권능을 내려주는 네.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네. 북두칠성에서 이제 하늘의 권리, 네. 그러니까 땅의 통치자의 어떤 거는 권 이런 게 내려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이제 번개맨한테 그런 기운을 좀 내려준 걸로 보이고, 네. 그래서 이제 칠성은 음양오행을 주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1호를 주제하는 그러한 별이 북두칠성이다. 하늘을 주제하는, 하늘의 모든 성신을 주제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얘기하면은 북두칠성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이 북두칠성을 하나님이 타는 수레라고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마차. 그래서 이제 김원성도 이제 수행할 때 상제님께서 마차 하고서 이제 네. 하시는 김호연 성도가 125일 수행을 하시고 그 어린 나이에 했는데 이제 좀 너무 힘들어서 엎어져 있으니까 등을 두드리면서 마차. 이게 이제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정신을 회복하고 이게 이제 김호연 성도로 인해서 이 마차, 이 말은 이게 말 나오는 공사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실제 중국의 이제 화상석에 보면은 네. 옥황상제가 마차를 타고 가는 그런 상이 있는데 그 마차가 별자리 북두칠성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앞에 말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북극성을 중심으로 네. 북두칠성이 계속 돌잖아요.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천지를 주재하는, 이렇게 계속 돌면서 천지를 주재하는 그런 이제 것이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도통과 생명의 근원이다. 아까 이제 얘기를 하신 거고. 태모님께서는 삼태성 기운과 삼신과 칠성이 만나서 이제 사람 몸이 이게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 칠성 기운이 네. 이제 바로 우리의 육체를 만드는, 그리고 이제 삼태성 삼신 기운이 네. 우리의 삼원칠배를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선생님께서는 네. 그 사람이 자기 몸에 칠성을 이미 이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 이게 얼굴에 7개의 구멍이 이 칠성이라는 거예요. 7개. 이게 거기에 북두칠성이 기운을 받고 7개의 구멍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북두칠성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눈을 볼 수 있는 거는 7개고 북두구진이라고 하거든요. 구진. 그렇죠. 그래서 총 9개. 그래서 이제 저쪽 아래쪽에 두 가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좌보성 우필성이라 해서 우리가 보필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제 그 좌보성 우필성을 얘기하는 거죠. 보필이라고 그러는데 보필한다. 네. 그래서 이제 북두구진의 네. 두 개가 바로 보성과 필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숨겨진 거는 뭐냐? 바로 우리 이제 생식기 2개까지 합쳐서 우리 몸에 총 9개의 구멍이 있는 거고, 그 이제 북두칠성의 그런 기운을 인간사에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화를 받고 복을 받고 하는 거를 알기 위해서 했던 것이 구성학이라고 하는 이제 케이스예요. 구성학. 그 우리가 사주팔자 말고 네. 구성학이라고 하는 그런 술법이 있어. 네, 그것도 뭐 가면 책이 되게 많아요. 뭐 저는 공부를 안 해봤지만은 그리고 자미두수라는 거죠. 자미두수는 자미원 네. 자미성하고 두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북두칠성의 두성 맨 머리. 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북두칠성에 바로 네. 이제 상제님이 계시는데 어디 계시느냐? 네. 그것이 이제 바로 칠성계에 나와요. 칠성계에 보면은 대개탐남 무곡검은 녹돈염전 무호파군 고상옥황 자미제군 이게 되거든요. 고상옥황과 자미제군에 이제 고상옥황이 옥황상제님이 계시는 별 그리고 자미제군이 옥황상제님의 대행자가 계시는 별. 그래서 고상옥황 자미제군이 바로 보필 누굴 보필하냐면은 또 이제 이 태율천 사원군님 을 보필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죠. 그래서 바로 칠성에 상제님이 계시기 때문에 옛날에 어머니들이 정원수를 모시고 칠성님한테 빌었던 이유가 바로 예, 하나님한테 빌은 거죠. 삼위상제님이 네. 계신 칠성에 빌었던 거고 네네. 그리고 이 칠성의 기운을 받아내리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은 이 상투를 해서 상투를 네. 이제 상제님 말씀에 네. 상투를 감을 때 앞으로 4번 뒤로 3번 감느니라 이게 칠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칠성 기운을 받기 위해서 네. 안테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네. 상투가 그 여자도 사실은 상투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쪽지는 거. 그죠? 요즘은 쪽이지. 여자들이 다 상투를 하죠. 그래서 지금은 여성시대에서 제가 여자들이 상투를 두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성인식을 할 때 했던 게 뭐냐면은 이 네. 상투 트는 거예요. 상투. 아, 맞네요. 그쵸. 남자는 상투를 트고 여자는 계례라고 해서 계례라 해가지고 이 쪽지는 거 네네. 이걸 했던 게 바로 성인식 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북두칠성과 좀 연관이 돼 있는 네. 그런 거죠. 강감찬 장군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이제 관악구 봉천동에 네. 강감춘 장군 사당이 낙성대가 있어요. 네. 이게 유명한데 이게 왜 여기냐면 별이 떨어졌다. 낙성대라고 해서 별이 떨어진 곳. 그러니까 실제 강감찬 장군이 원래는 네. 선상에 이제 문곡성이셨다. 라는 전설이죠. 그러니까 이 전설을 한번 정리해 놓은 걸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네. 이건 이제 지금 재미있어서 강강찬 장군의 이제 출생지가 낙성되고 실제 이제 서울에 있고 그 사당도 있고 장군 탄생 이후로 이제 이게 이름이 붙여진 곳이고 오. 중국의 사신이 고려를 방문해서 여러 대신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사신은 불현듯 두 손을 들고 땅을 엎드려면서 절을 하기를 문곡성이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아 아마 천문을 볼 줄 아는 사람일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문곡성이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아 어디에 있는지 몰랐었는데 여기 동방 고려에 있으시군요. 오. 이런 걸 보면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북두칠성의 한 별인 문곡성의 네. 제왕이었나?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뭐 이게 전설이니까 이 전설은 유명해요. 많이 있어요. 네네. 여기저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래서 문곡성이 하늘에서 죄를 지어 죄를 입어 인간세에 내려와 벌을 받게 되신 것이라 말했다. 근데 강감찬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잖아요. 유명한 네, 장군이고 네. 실제 이제 우리가 모시잖아요. 네. 전쟁 중에 벼락으로 죽은 병사들을 생각하며 사람들이 걸핏하면 벼락 맞아 죽게 되어서야 쓰겠냐라고 염려해서 벼락 칼을 뿜질러 없애버리고 굳게 다짐을 했대요. 기국이 뭐. 네, 근데 하루는 샘물가에 앉아서 응가를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고 뭐 약간 요건 생략된 전설도 있고 그래. 그래서 하늘에서 벼락칼이 내려와서 강감찬 장군을 치려고 했는데 강감찬 장군이 얼른 벼락칼을 잡아서 분질러 버렸다. 야. 근데 요즘 애들 애니메이션에 이런 게 네. 여러 건이 나와요. 실제 많이 있어요. 벼락 잡아갖고 뭐 어떻게 막 휘고 막 이런 거. 어벤져스에도 비슷한 장면들이 좀 나오긴 해요. 천둥의 신 토르도 벼락 다루는 신이니까. 그랬더니 그 후부터는 벼락을 분질러 버렸어. 짧아졌어요. 벼락 칼이래. 칼. 벼락 칼. 보통 이렇게 일본의 삼종 신기를 네. 옥하고 뭐 거울하고 칼이죠. 칼을 얘기하는데 네. 이 칼이 일본의 삼종 신기의 칼이 상징하는 게 벼락이래요 또.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벼락 칼이 보통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 그래서 그랬더니 그 후부터는 벼락 치는 횟수도 적어지고 네. 벼락 칼도 반이 잘려진 터라 얼른 나왔다가 얼른 들어가게 되므로 사람들이 훨씬 덜 맞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까지가 강감찬 장군 전설인데 중요한 건 이 전설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강감찬 장군이 돌아가셨어. 천상으로 올라가서 문곡성의 원신으로 돌아갔는데 그 앞에 뇌신이 나타나. 번개신이 나타났어. 다짜고짜 따졌어. 아니 이 부러진 벼락칼 이어달라고. 이게 왜 이걸 부러뜨려갖고 난리냐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문곡성은 그부터 벼락칼 잊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원상태로 만들기는 쉽지 않았다. 겨우 이은 칼은 직선으로 잊기가 불가능하여 엇갈리게 접합하여 지금의 벼락 모양이 되었다. 이렇게 지그재그. 이게 굉장히 재밌잖아요. 네? 여기까지가 전설이에요? 네, 전설이에요. 근데 이런 전설이 다양한 버전으로 있어요. 요게 약간 틀린데 내가 네네. 볼 때는 이제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걸 이렇게 어. 가져왔거든. 네. 근데 상제님이 2편 76장에 네.
엄한 사람이 벼락 맞는다 그래서 하루는 상제께서 옛적에 벼락 맞는 놈이 많았나니 번개뿐이 길어서 아마 또 길어졌나? 그래서 사람을 잘 감았느니라 하시고 번개칼을 잡아 짧게 부러뜨리며 말씀하시길 죄가 있어서만 벼락을 맞는 것이 아니라 천상깨비가 이제 도깨비가 있고 천상깨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신들이 있는데 하느님을 욕하고 다니니 이게 이제 이 자연신들이 까불까불 하나 보지. 이 천상깨비 미워서 때려 죽인다고 벼락을 때리느니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상제님이 벼락을 한 번 더 부러뜨렸네. 여기서. 네? 그래서 이게 세 개로 이렇게 갈라질라나 이번엔. 이게 도전에 나오는 이런 성구가 네. 예전에 이게 전설이 허무맹랑한 것만은 아님을 또 보여주고 있고 예? 그러면서 이 벼락신장도 등장하고 예?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벼락의 모양이 왜 그렇게 됐을까에 대한 얘기도 여기서 얘기가 되고 있고 굉장히 이제 놀라운 얘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7편 78장에는 아예 강강찬 장군의 이제 벼락칼 공사가 있어요. 언급하신 거죠. 구립골 약방에서 남쪽을 향해서 형렬에게 강감찬의 벼락칼을 잊느라 욕보는구나. 이때까지 잊고 있었나 봐. 고려 시대 때부터 이때까지. 아니 상대님께서 부러뜨리신 거 다시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오, 야 그건 굉장히 새로운 해석인데. 오, 야 그런가? 어디 시험하여 보리라 하시고 오른손을 들어 왼 무릎을 치시고 왼손을 들어서 오름을 치시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공사하고도 연결되지만 그래서 오른손을 드실 때 소리개봉 그러니까 약방 구리골 약방에서 보면 앞쪽에 약간 옆쪽으로 산이 있어요. 네. 그쪽에 소리개봉이 있는데 머리에서 번개가 일어나 왼쪽 무릎을 치실 때 제비산 밑에 벼락이 치시고 왼손을 드실 때 제비산 머리에서 번개가 일어나 오른 무릎을 치실 때 소리개봉 밑에 벼락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벼락으로 산을 깎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공사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우와. 벼락으로 산을 깎는 거예요. 지금 마루에 앉으셔가지고 손을 툭툭 치면서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무수히 이게 한두 번 쳤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쳤겠지. 좋다 하시면서 무릎을 치시니 천지가 자지러지고 산악이 무너지는 듯하여 성도들이 모두 넋이 빠지더라. 우리 번개 계속 치고 엄청나게 치면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고 이게 심장 약한 사람은 벌벌 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속은 것 같으니 가서 확인해보자 이렇게 올라가 봤더니 실제 수목이 벼락에 타고 찍기와 그 참상이 험하더라. 이게 이제 산 위쪽에 이제 실제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걸 이제 확인을 한 거죠. 네. 이래서 상제님께서 벼락을 이제 자유자재로 쓰시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뇌신을에게 명을 내리시는 것도 나오고 강감찬 장군의 어떤 비밀 이런 것도 나오고 번개맨을 통해서 여기까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 한 요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정리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곱 번개님께서 번개가 친구들 위해서 이게 소원을 하는 걸 보고 마음이 착하구나. 너에게 이것을 맡겨도 좋겠구나 하면서 번개 파워를 내려줘서 저희 아이가 번개 메인 옷을 입고 번개 파워를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 아이들을 너에게 맡긴다. 여기서 초립도기도 수도 나와요. 아이들을 번개맨에게 맡겼어. 또. 응? 그리고 제나도 이제 하게 되었고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번개, 칠수, 그리고 북두 칠성, 그리고 아이들, 그 믿음 이런 게 이제 정리해 보면 핵심 코드가 아닐까. 이 번개맨에서 알 수 있는. 네. 그리고 뭐 실제 이제 복장 자체도 약간 이제 슈퍼맨 느낌도 나면서 세워진 태극 모양의 번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파란색 옷도 네. 그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목기문이 이제 파란색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참 알고 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 참 너무 잘해가지고. 네. 파란색 수트를 입고 나오는 영웅이 없지 않아요? 파란색 수트와 빨간색 수트 섞인 게 슈퍼맨이지. 아, 이제. 슈퍼맨. 네. 네. 그래서 요 나중에 저희들이 네. 다른 영웅들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이어지게 될 소스들 같아요. 아, 제가 볼 때는. 마블하고 번개맨하고. 네. 대단하네요. 우리나라 진짜 대단하네요. 네. 우리가 대단한 거죠. 우리가 대단. 우리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어벤져스의 결론이 번개맨으로 가는군요. 와, 번개맨을 못 따라오는 걸로. 잘 모르겠는데. 자, 이제 번개맨 코드를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좀 마무리 멘트만 하고 정리를 해볼까요? 저는 녹음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넋이 나갔네요 지금. 번개맨 다 지쳤어요. 네, 그래서 번개맨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고요. 대사 하나하나가 주옥 같다. 그래서 오늘 이걸 풀어주신 거를 학부모님들이 좀 들으시고 번개맨이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애들한테 더 이야기를 더 같이 해주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결국 번개맨이라는 게 상제님의 명을 받은
영웅으로 얘기해도 되나요? 이거 우리 문화의 코드를 가져간 영웅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걸 만들 수 있구나. 우리가 이런 다 우습게 알아요, 사실은. 네. 근데 애들은 엄청 이제 지금 그쵸. 이제 근데 지금 열광하죠. 아시죠? 그 아기상어 지금 빌보드 갔잖아요. 아. 번개맨도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오, 지금. 네. 아기상어가 지금 BTS를 능가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모르는 핑크퐁. 거거든요. 네. 저희가 베이비 샥 뚜뚜뚜루뚜 베이비 샥 뚜뚜뚜루뚜 이렇게 갑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번개맨을 발견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덕 선생님. 예, 아니 뭐 저는 처음부터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사실은 이렇게 번개맨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애들용인데 단순하고 쉬운 것 속에 진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좀 느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애들용이지만은 옛날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게 많듯이 애들을 위해서 만든 이것 속에 우리 문화뿐만 아니라 어떤 동서양 문화의 어떤 핵심을 정수를 좀 담았지 않나. 참 이거를 제가 우리 한 기자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도 참 반갑고 또 옛날에 초기 버전을 봤던 네, 이제 그 사람으로서 제가 한 프로로 앞으로 보내주십시오. 한 프로? 예. 하여튼 상당히 반갑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상님 말씀에 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천종사 아님 없다 이런 말씀 하신 것처럼 지금 일어나는 모든 연사를 상님이 맡으셨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상님께서 기획하시고 그 신명들이 받들어 가지고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단지 상님을 당장 지금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님을 믿고 그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상제님을 신앙하는 상제님 어떤 명을 받아서 각자 일을 하고 있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천명을 받아서 이런 작품도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너무 길어서요. 뭐 진짜 짧게 구호만 외치고 하나 둘 셋 하면 번개 파워 이러고 마치겠습니다. 아, 정말. 하나 둘 셋 번개 파워. 진짜 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